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경제의 판이, 그 근본적인 규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시키고 물건을 사고 택시를 부를 때 쓰는 그 수많은 앱들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시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과거의 시장부터 한번 돌아봐야겠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 말입니다. 20세기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요. 뭐랄까,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물건을 사고 팔던 그런 열린 광장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 가격은 누가 정하냐?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중립적인 원칙,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럽게 결정을 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 광장을 소유하거나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로 확 돌아와 볼까요? 과거의 그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던 열린 광장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건 거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힘을 잃었고요.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대신 들어선 거죠. 바로 이게 오늘날 시장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요새화된 시장. 더 이상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자본과 데이터라는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성 안에서 적용될 모든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말하자면 자신만의 왕국인 셈이죠. 우리는 그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엔 시장의 주인이 없었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곧 주인이죠.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데이터를 독점한 플랫폼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효율성 경쟁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에요. 경기장이자 심판이자 규칙 그 자체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장, 이 요새화된 시장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든 그렇듯이 여기에도 당연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겠죠? 물론 엄청난 혁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클릭 몇 번으로 전국 최저가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 살든 다음 날이면 칼같이 택배가 도착하잖아요. 골목의 작은 가게 사장님들도 전국을 무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이 편리함 정말 대단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뒤편에는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여기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플랫폼이 자기 팀 선수격인 자사 상품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요.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 경쟁 자체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또 배달 라이더 같은 긱 워커들은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서 아주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죠. 자, 이제 이 새로운 경제 구조가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빨대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래액이 막 늘어나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빨대가 지역 상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빨아들여서 중앙의 본사로 옮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은 보통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플랫폼에 내야 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경쟁 때문에 소상공인의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오르기 어렵겠죠? 이렇게 지역에 머물러야 할 돈이 플랫폼 본사로 집중되고 결국 지역 경제는 거래량만 부풀려준 채 실속 없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른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 구조적인 출혈, 그러니까 빨대 효과,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지역경제에 지원금을 쏟아부어도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죠. 그런데요, 이 빨대 효과가 국내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경을 그냥 넘어 들어오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가져오거든요. 이걸 규모의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리나 테무 같은 거대 기업이 정말 상상조차 힘든 자본력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막 싹을 틔우려던 국내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아예 경쟁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가치의 유출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더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제한 돈이 수수료를 일부 떼고 국내에 남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해외 본사로 송금돼 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비 패턴이 담긴 이 데이터라는 정말 귀중한 자산은 해외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이들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로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비대칭적인 구조의 맨 얼굴이죠.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나 무너지는 국내 산업 생태계 같은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막대한 데이터와 이익은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장의 규칙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그 결과 돈과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편리함의 진짜 비용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화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